최근에 창고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진짜 많아요. 저희는 이제 운이 좋아서 1, 2호점이 다 만실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겠지 뭐 경쟁이 계속되면 1,000원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공간을 쪼개서 빌려주는 거니까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솔직하십니다. 보통은 막 이렇게 막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허황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사실 창고는 이제 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거고 공유오피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또는 스터디 카페. 그쵸. 진짜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많이 관심이 있고 네. 그래서 영상들도 좀 많이 찾아보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창고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평당. 맞아요. 가장 큰 비용이 냉난방인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룸마다 그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을 다 하나씩 넣거든요. 여기는 오픈형도 있고 칸막이형도 있군요. 네네. 룸 같은 경우에는 그 룸을 위한 냉난방 기계를 따로 넣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저렴한 냉난방 기계를 넣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캐리어 같은 브랜드나 뭐 이런 브랜드들은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저렴하긴 한데 근데 걔는 실외기가 이렇게 낱개로 들어가요. 막 방이 10개다. 10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건물 미관상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정형 제일 작은 게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냉난방 비중이 크더라고요. 나는 뭐 공동 냉난방으로 하겠다. 뭐 디퓨저나 이런 덕트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최근의 흐름은 개별입니다. 고급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다 가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네. 위워크부터 해가지고 해서, 예. 뭐 팩캠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제 정서하고 조금 안 맞더라고. 뭔지 아시죠? 어떤 부분이? 위워크에 딱 갔는데 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더만요. 아, 그래요? 딱 갔는데 무슨 데일에 복도에서 무슨 간식을 나눠준대요. 무슨 쿠키인가? 맞아. 간식을 나눠주는 데이라고 하더라고. 수요일 오후인가 수요일 오전이었나 아무튼. 커뮤니티 데이. 커뮤니티 데이 그런 거였는데 예. 그때 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차분한 느낌이. 아니 근데 뭐 위워크도 저희 라운지만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업무 공간은 조용해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요?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그게 참 공유피스의 모순적인 점이죠. 공유피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코워킹, 협업 이제 그런 걸 장려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위워크가 비용이 높잖아요. 네. 거의 1인당 한 70. 50에서 60 정도 하거든요. 70. 70으로 책정해놓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내세우는 강점은 야 우리 공유피스에 와봐. 우리한테 오면 정말 잘 나가는 애들이 많아. VC도 연결이 쉬워. 뭐 그런 거를 내세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VC하고의 연계, 사람 간의 연결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을 확장하기도 해요. 위워크를 통해서 VC도 만나고, 뭐 시리즈 A 투자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활용하면 좋죠. 대신 조건이 있죠. 그렇게 VC하고 연결되면 대신에 우리 위워크를 3년 정도 써줘. 얼마에 써줘. 이런 식으로. 역시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없죠. 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투자는 받았지. 달달이 나가는 비용 너무 큰 거예요. 4인룸 쓰는데 막 250, 뭐 이렇게 나가니까. 공간도 좁아요, 되게. 맞아. 뭐 닭장이야, 닭장. 1.2m짜리 작은 책상에서 뭐 2만원 모니터 2개 올려놓으면 꽉 차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막 바로 옆에 또 같이 일하는 팀원들 있죠. 뭐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크기로 쓰려니까 예. 한 350만 원 정도. 4인룸이네요. 한 6인 4인 정도 써야 나 혼자 쓰겠더라고.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그러면 베드타운입니까? 여기는 입지도 여기도 베드타운입니다. 여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저희는 입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신내점 망우점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에게 오시는 고객분들의 우리한테 오는 이유는 집이랑 가까워서입니다. 아파트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공유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군자나 성수나 건대나 강남이나 이런 데까지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런 데까지 나가서 손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분들, 내가 뭐 재택근무 할 건데 내가 혼자 조용히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분들은 굳이 역세권까지 나가시지 않는 거죠.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기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을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스타트했던 이 방식 때문에 공시를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입지가 안 좋은 분들이 저희 쪽에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럼 여기 주 고객층은 누굽니까? 회사, 스타트업? 다양하신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이 주변에 사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 업종은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 하시는 분도 있고 퀵서비스 하시는 분도 있고 가회 하시는 분도 있고 작가분도 있고 다 와요.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좀 무리해서 내가 오피스텔이나 작은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 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에 또는 보증금을 넣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그 경쟁 업체가 없습니까? 있어요. 요 근처에 저기 상봉역 쪽에 카페24 창업센터도 있고요. 있어요. 있는데 저희 쪽이 조금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되게 좋대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막 이런 유어크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좋잖아요. 저도 유어크처럼 되게 멋지게 하고 싶거든요. 비싼 가구 막 갖다 놓고 싶고 막 플랜테리어 막 해놓고 싶고 막 맥주도 막 공짜 막 하고 싶고 한데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 만족하십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점이 높잖아요. 저비용으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저의 이 욕심이 고객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장점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18분 계실 거예요. 이 지점에. 그래서 매출이 550에서 6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고 빼고 여기만으로도 계산이 되나요? 순이익이 한 임대인분하고 5대5 하면 200이 좀 안 될 거예요. 요 하나로 내 생활을 유지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부업으로는 괜찮죠. 괜찮다. 근데 부업을 한다고 해도 월 200이 좀 적지 않을까요?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이긴 하죠. 그쵸. 안정적인 거는 정말 그래요. 또 이 지점은 또 잘 안 나가요. 사실. 여기 신내점 지점은 또 고객분들이 여기가 제일 좋은 거 한 자리 비었다가 한 자리 찼다가 뭐 두 자리 비었다가 다 찼다가 만석입니까? 예, 만석이에요. 여기도? 네네. 저희 웬만한 데는 다 만석이고 만석이 아닌 곳은 뭐 경기도 양평점 그리고 신촌점. 근데 신촌점도 되게 많이 찼죠 이제. 신촌은 이해가 되는데 양평은 왜요? 양평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양평에 거기 인구 10만 정도인데 지금은 꽤 올라왔어요 매출이. 처음에 정말 한 2년 동안 매출이 200 초반이었거든요. 매출이 순이익 말고 지금은 한 500을 넘었어요. 양평군에서? 양평군에서. 근데 정말 저희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저희 이정환 매니저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가서 막 멤버분들하고 막 술 먹고 막 여기 매니저님이? 네, 막 밤새고 막 다음날 집에 못 들어가고 막 물론 좋아서 한 거 본인은 좋아했었다 하는데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멤버분들이 동네에 있는 또 지인분들을 또 모시고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아니 양평에 이런 데가 있어 이러면서 딱 들어오시는데 그럼 거기는 누가 오세요? 거기는 이용하세요? 근데 거기도 다양해요. 거기도 그 아시겠지만 양평에 IT 쪽 사업자가 되게 많거든요. 개발자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양평을 너무 무시했다 내가. 양평에 의외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서울에서 도시를 벗어나서 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양평에. 그래서 물론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 공유 오피스에 있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의 토박이 분들보다는 서울에 계셨던 분들. 거기가 지금 그렇게 매출이 올라왔을 정도면 뭐.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사실은 이거를 건물주하고 동업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못 버티는 구조죠. 그러니까. 임대료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양평은. 그럼 거기도 의뢰가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같은 분. 여기랑? 예, 같은 분. 그분은 건물이 도대체 뭐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분이고. 그분 건물 살 때마다 거기다 하나씩 지어놓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판기죠. 근데 이제 사실 자판기. 이제 그 임대인분의 전략도 공실이 조금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전략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을 매입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건물 매가도 올라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때문에 건물 가격에 영향이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임차인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야 여기 임차인도 다 들어와 있어. 다 차 있어라고 하면 건물을 사는 데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공시지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망우점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에 대한 가격은 정말로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공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 오피스나 미니 창고나 이런 서비스들이 공시를 해결해줘서 좋긴 하지만 임대료가 안정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건물값과 공시지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겁니다. 대신에 좋아하시는 거는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이렇게 코로나기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200 정도의 매출이라도 200 받다가 갑자기 제로가 되거든요. 나가시면은. 근데 공유 오피스나 미니 창고는 200 하다가 나가면은 뭐 195, 뭐 180, 다시 200. 뭐 이런 흐름이어서 안정적인 거에 대한 거는 만족하십니다. 그럼 여기도 운영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전화로 상담하고 하세요? 아닙니다. 공유 오피스는 대면으로 좀 도와드립니다. 이제 내방을 해서 네, 공간을 보여드려야 되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 룰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화 받을 때는 어디서 받는다, 뭐 먹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얼굴 보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서로 신뢰를 쌓는,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저희 공간에 계시는 어떤 다른 분과 조금 연계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매니저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위어커가 왜 한 번에 몰아가지고 파티를 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셔라, 우리 같이 샌드위치 한번 먹자, 맥주 한잔 하자, 네, 얘기하고 업종 소개하고 어떤 일 하냐 물어보고, 그걸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노기호 대표님도 저기 개천고 TV도 저희 공유필스 입점해 계시지만 여기 안에서 또 PD님도 만났어요. 유튜브 편집하는 PD님. 그리고 최근에 더 큰 영상 회사도 공유필스에서 또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편하시죠, 사실은. 굳이 내가 딴 데 멀리 가서 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출근하러 회사 갔는데 바로 옆에 영상 회사가 있고, 바로 옆에 블로그 하시는 분이 있고, 바로 그냥 옆에 노크 또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일 얘기도 하고 의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일한다의 플러스 알파로 장점이 좀 있네요. 있죠. 근데 그거를 활용을 모두 다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제가 너무 위어크를 표면적으로만 봤네, 그러면. 와구와구만 하고 있더라고요. 미팅, 소개 이런 건 없고. 이제 와구와구 하면서 이제 명함을 좀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는 거죠. 너 무슨 일 하냐. 근데 위어크 가보시면 되게 잘 나가는 분들 많아요. 하이엔드에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 비싸서 안 갑니다. 여기는 운영하면서 좀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누수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예, 여기는 누수는 없는데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음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 복싱장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복싱장에서 그 단체로 댄스를 추십니다. 춤을 추십니다. 뭐 다이어트 복싱? 다이어트 복싱. 예, 그겁니다. 그거 하는데 저녁에 1시간 정도 그 소리가 울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분들한테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인지를 드리는데, 초반에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 신촌점도 지금 위층에 댄스 학원이 얼마 전에 입장을 했어요. 다 왜 위에서 움직이지? 네. 라고 되게 유명한 업체인데 거기도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래도 알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저희가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왔죠. 춤 학원에서, 댄스 학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필 위로 들어와 버렸네. 지금 소송 중인데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지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동 측정기와 이런 것들 장비를 다 구매를 했고,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실 때 소음이 나는 업종을 건물 안에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헬스장. 이거 뭐 쥐약이지. 헬스장은 이거 약간 내려오면 쿵쿵하죠. 네, 그것도 있고 옆에 GX도 있어요. GX도 시끄러워요? 네, GX 그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춤추는 거. 예. 그것도 헬스장 방 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소리는 방음이 돼요. 가능해요. 근데 이 진동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아무리 해도 진동은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업종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위에 들어와 버리면, 아니면 옆에 들어와 버리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 상가로 들어가시는 게 불리해요. 건물이 통으로 임대인이 한 명이면 그 한 명하고 소통을 하면 돼요. 근데 구분 상가다? 모든 층의 분양을 다 따로 했다?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층에 내가 임차 주겠다는데 너희가 왜?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네. 사실은.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하실 때 이왕이면 건물을 통으로 사셔라. 쉽진 않겠지만 차라리 뭐 꼬마 빌딩이라도 사시는 게 오래된, 그게 더 마음 편하십니다. 건물주를 만나거나 건물주가 되거나 그리고 웬만하면 구분상가는 피하시고. 구분상가 피하고.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구분상가예요. 그러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아까 그 어떤 성향인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물론 부업도 가능하고 소극적이신 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고객분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긴 해요. 사실 제 성향은. 속으로 좀 귀찮아하긴 해도 어떤 멤버분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뭐 고민이 있으실 때 저를 찾습니다. 김민수야 좀 와봐라.
나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막 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너 때문에 내가 좀 해결이 됐다. 내가 고민이 많았는데 너랑 얘기를 해보니까 좀 정리가 됐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대화할 친구가 있다는 거. 물론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가벼운 관계에서의 정도.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정도. 네. 같이 술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그 정도의 대화를 즐기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공유 피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공유 피스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할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SNS에 막 갈길 수도 없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말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연락 안 하는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나 요즘에 이런 일 하는데 고민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직장 동료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러기에는 공유 오피스에서의 직장 동료는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객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다가가실 필요는 없어요. 대표님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대표님은 이렇게 막 위워크의 파티가 부담스러우셨댔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부분 이렇거든요. 90%가 대표님 같아요. 이렇게 인사 좀 하고 가볍게 지내다가 누군가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업은 항상 이 결정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갈림길에서의 내가 일로 가냐 절로 가냐.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인데 이 하다 보면 이게 외롭거든요.